하겠습니다. 자, 1강에 이어서 2강입니다. 1강에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배웠고, 리더십을, 이 사람이 리더십이 있다 없다, 우리 리더가 진짜 리더인가 가짜 리더인가에 대한 그 평가 기준, 그 평가 항목을 보니까 뭐 인지 능력이라든가 전략적 관리 역량, 관리 능력이라든가, 아니게 되면은 대인 관계, 이런 역량들의 그 항목들을 또 세분화해서 나누고 거기서 볼 수 있는 것들을 하니까, 이 점은 좋은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그냥 사람이 좋으면은 좋은 리더라고 얘기하는 거, 인기가 있으면. 그래서 리더십 안에서 우리가 리더십의 정의를 내릴 때 유명 연예인이나 인기 있는 문화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건 인기인 거예요. 그게 영향력은 분명히죠. 그래서 그냥 영향력 한마디로 리더십을 이제 평가해도 되는데, 거기에서 그 영향력이 대상이 누구이며 결과가 무엇이며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나가는 LDT 리더십을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지, 만약 히틀러도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럼 히틀러는 리더가 아니다. 리더 맞습니다. 그런데 리더는 뭐 조직에게 이로운 리더, 만민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리더가 있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가 있잖아요. 그래서 리더는 좋은 리더와 나쁜 리더, 이 두 가지로만 분류되는데, 리더가 아니다 기다라고는 판명하는 게 아니다. 조직이나 단체, 집단에서 원하는 방향의 목표지를 향해서 가는 거. 요즘 여야 간에 이제 대선 토론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쪽에서 좋은 리더는 저쪽에서 가장 악질 리더가 되는 것이고, 이쪽에 이제 나쁜 리더는 또 저쪽에서 또 그 안에서는 또 좋은 리더로서 포장되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단순한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인기에 영합되어 있는 거는, 리더십의 항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본다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베일에 쌓여 있는 게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2강에서는 우리나라도 지금 대선 시즌을 맞이했으니까, 여러분 각 그 당의 그 대선 주자들이 나왔을 때 리더십 평가 항목으로 한 번씩 그거를 파악해보고, 뭐 디스크 항목으로, 애니어그램 항목으로도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토론 과정에서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냉정하게 리더를 뽑을 수 있고 선출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나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후보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리더십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영학에서만 얘기하는데 정치, 뭐 엔터테인 모든 영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2강은 바로 롤 모델을 찾아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롤 모델, 멘토, 트레이너, 코치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롤 모델은 누군가 하는 거예요. 그 항목에서 이제 교재에서는 그 롤 모델 뭐 빌더십과 뭐 셀프 리더십, 뭐 자신의 미션, 비전과 미션을 선언하라, 개인의 가치과 팀의 목표 동일 선상을 보여주라, 가치에 맞는 행동과 팀워크를 강화하라, 퍼스널 플래닝 시스템 PPS를 실행하라. 이게 어디서 해야 된다?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LDT 리더십에 입문한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항목들이죠. 그거를 여러분 전문 강사 과정을 통해서, 또는 멘토링 과정, 디지털 멘토링을 통해서, 아니면 일미폴리, 1인 미디어 콜라보레이션 미팅, 또는 그룹 미팅, 소모임 미팅, 아니면 비즈니스 코칭 투어, 이런 걸 통해서 하나하나 해나가는데, 이 첫 번째가 이 롤 모델을 찾아라는 거예요. 그 리더십이 무엇인가 다음 내가 두 번째 2강이 롤 모델을 찾아라. 그래서 롤 모델 하면, 롤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빵집이 생각나는 분들도 있죠. 롤이래 많은 거. 그러니까 내 삶에서 뚫뚫 말아서 하나의 나의 방향, 그리고 나의 지표, 그리고 나의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롤 모델을 찾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롤 모델은 것은 본인이 해야 할 일, 가야 할 일, 그런 영역이나 존경하고, 존경이 기본적인 바탕이 되고, 또 하나는 본받고 싶은 내용, 그럼 그 영역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냥 존경하는 사람하고 롤 모델은 동일 선상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존경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정말로 어드마이어하고 리스펙트 한다는 거죠. 이 분의 그 삶 자체를 본받고 싶은 거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그거를 따르고 추종하고 싶은 건데, 과거에는 롤 모델이 누구냐고 잘 안 물었잖아요. 누구를 존경하냐고 많이 물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초등학교 때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 바로 킹 세종 아니에요, 세종대왕.
또 이제 남자들은 많이 나오는 게 뭐 있어요? 이순신 장군. 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슈화를 많이 했죠. 쟁점화를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그 이상이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역사가 새로 재발견되면서 전기는 세종대왕, 후기는 뭐 정조대왕, 그런 많은 일들을 하는 그 혁신의 대왕, 그 인지 능력이나 대인관계 감수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뛰어났죠. 여기에 한 분 한 분을 지난 시간에 했던 리더십 역량 평가에 들이다 보니까 아, 그게 정말 탁월하다. 그걸 종합했을 때 누가 가장 위대한가 이제 나오는 게 있죠. 그 롤 모델을 정할 때는 이 존경하고 롤 모델이 같이, 만약 정치인들 왕들은 리더십이 뭐에서 나온다 그래서 특성 이론에서 나오는 건데 그 안에서 행동 이론을 비치니까 그 당시 사대부들에게 비난을 당했었죠. 채신머리 없게 왕이 돼가지고 그래야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월담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당뇨가 올 때까지 국수를 먹고 하던 그런 세종대왕의 스토리도 있잖아요. 안타깝이라는 얘기 나왔을 때 나와 있는 건데, 그럼 여기에서 보통 뭐 종교인들은 또 존경하는 캐톨릭 신자들은 뭐 김수환 추기경을 존경한다라든가, 또 여성 리더들 사회 운동을 하고 가족 경영을 하고 그런 육성 코칭하는 사람들은 그 돈에 나와 있는 모델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대부분이 다 어디서 거론됐던 뭐에 우리나라 화폐의 모델로 거론됐던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그러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5만 원과 또 이제 1,000원짜리 모델로 이제 나와 있는 율곡이 선생. 율곡이 선생은 어떤 사람들이 롤 모델로 삼으면 되겠어요? 학습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 10만 양병설을 만들고 시험이라는 시험들은 한 가지를 빼고 거의 다 섭렵을 하고 어린 때 남들 한글도 제대로 못할 때 한시를 쓰고, 그리고 뭐 아버지가 막 훌륭하게 그런 관직을 한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는 소위 말해서 한량이라 할 때 어머니의 파워로 만드는 좋은 사례가 돼 있죠. 학습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이런 거는 율곡 선생이라든가, 아니면 여성의 사회 참여, 섬세함 이런 것들을 뭐 그림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책을 쓰고 기록을 하고 교육을 하고, 그리고 남편을 인도하는, 오히려 부부관계에서는 신사임, 사임당께서 더 리더십이 있었죠. 조건을 걸고 프로모션을 하고 가서 공부하라 하고 학습하라 하고, 거기에서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는 거죠. 또 여기 이제 현대화가 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해방 이후에 가장 존경받는 그 정치인 덕목을 본난 김구 선생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어딘고 하게 되면 그 효창구장 옆에 보면 뭐 백범기념관에 이제 나와 있는, 그래서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 특징들은 다 뭐가 있더라? 동상이 있더라. 그거는 추모하는 기념도 있지만 본받고 따라하고 싶은 것들이 나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롤모델들로 동상으로 두상을 만들고 흉상을 만들어서 기업에 가게 되면 기업의 창업자들 그거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자기 흉상, 저도 집에 제 흉상이 있어요. 저 중국에 여행 갔을 때 그 석고 하는 사람들이 1시간 만에 그거를 만들고 딱 뜨고 있는데 여행하고 돌아오면 준다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보고 만드는 거. 그러면서 자기와 이제 다짐을 하고 있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가족들의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그 가족 박물관으로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대부분이 다 존경받죠. 만약 지금의 우리가 70년대, 60년대, 그 60년대 행동 이론이 나왔을 때 그 당시에 그 우리 70년대, 80년대 뭐가 노동운동들이 많이 이제 나와 있었고, 지금은 그 노동운동들이 많이 나오면 그 흉상을 보려면 청계천에 가게 되면 전태일 동상이 있잖아요. 그 노동운동에 자기의 젊음을, 청춘을, 모든 것들을 그 노동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향, 사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걸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정읍휴게소를 딱 가게 되면 요 동상이 있습니다. 대동세상을 꿈꿨던, 나라가 엉망진창이고 일본 군대를 빌어가지고 이들을 수탈하고 있을 때 그 엉망진창인 세상에서 동학혁명을 일으켰던 녹두장군 전봉준의 이제 동상이 있고, 광화문에 가게 되면 또 각 학교에, 초등학교에 가장 많은 게 이순신 장군 동상과 세종대왕의 동상이
각 초등학교의 전 세계를 보게 되면 그게 이제 많은 거고, 그 저쪽에 그 무관의 차림으로 나와 있는 거는 사실 무관 같은 왕이면서 그 문관의 그 역할들을 거침없이 수행했던 그게 바로 정조대왕이죠. 전기와 후기에 그가 많이 활용하고 육성 코칭을 했던 그 대상이 바로 요 롤모델 밑에 있는 저의 이제 롤모델이기도 합니다. 그 조상 중에 다산 정약용 선생이죠. 우리나라의 그 역사상 가장 많은 책을 집필했고 유배생활 동안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멘토링, 코칭, 티칭을 실행하고 그들과 함께 LDT 리더십의 그 골자가 될 수 있는 핵심 정신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많이 보여준, 저 남양주 와부읍에 가게 되면 그 다산 생가가 있죠. 거기에 있는 그 사진입니다. 그런 이런 롤모델들을 만들어내는 거, 또 어떤 분들은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롤모델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직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니면은 그 고타마 시타르타 붓다를 롤모델로 이제 삼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선을 넘는 거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이제 상관이 없다. 그래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이나 그 영역에서 나는 이 영역에 있으면서 롤모델은 엉뚱한 영역에 두면 그거는 언밸런스라는 거죠. 그게 특히 그 언밸런스의 롤모델을 많이 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네트워커들이나 마케팅하는 분들이라든가 멤버십 하는 분들이 그럼 멤버로서 해나가는 그 롤모델들을 찾아내는 거. 내가 강의를 하고 싶다면 강사의 롤모델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책을 씁다 하게 되면 좋은 책을 썼다는, 좋은 책을 쓴 그 롤모델이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죠. 앉아 있으면서 그리고 오만 성인병도 다 걸리고 욕창까지 오는 지경에서도 꼿꼿하게 그 일을 했다는 것들. 자, 여기에는 흔히 말하는 성공학을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롤모델들입니다. 또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제 대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거 하게 되면 나폴레옹 힐의 그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503명의 성공자들, 그 시대의 전 세계의 성공자들을 직접 인터뷰해서 16년간 인터뷰하고 7년간 연구하고 기록 정리해줘서 성공 철학을 만들어냈어요. 성공자들의 롤모델로 많이 쓰는 분이죠. 저기에 그 맨 위에 있는 분이 바로 나폴레옹 힐이죠. 그 나폴레옹 힐이 24살 때부터 잡지사 기자로서 수습 기자로서 앤드류 카네기를 만나서 그 제안을 받는 거죠. 세계 성공학을 연구하고 성공의 그 특질들을 많은 후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보내고 싶다 이랬을 때 했던 게 바로 그 앤드류 카네기의 제안. 그럼 직접 명단을 주니 만나봐라 하는 그런 경우를 직접 만났고, 여기에 보게 되면 뭐 록펠러가 있고 요 그 네 명의 사진은 토머스 에디슨 그리고 헨리 포드. 그게 뭔가 하면 마스터마인드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마스터마인드 서로 성공자끼리 통한다는 게 전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그 타이어를 만드는 이런 분들이 함께 뭉쳐져 있던 거. 다음에 또 하나 IT 업계에 있는 사람, 세상을 바꾸는 데 주력했던 그런 스티브 잡스. 또 성공자들이 네트워커들이 많이 활용하는 게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평생 노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던 워렌 버핏. 그래서 워렌 버핏은 투자가죠. 투자가들의 투자 사업하는 사람들은 롤모델을 워렌 버핏으로 이제 삼는 것도 좋은데 만약 네트워커들이 워렌 버핏으로 롤모델을 삼는다, 그거는 제가 좀 의아한 겁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봐 있는 거. 다음에 뭐 에브라함 링컨 같은 이런 동상, 여기는 그 워싱턴 DC에 가게 되면 링컨 기념관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고 이 한국에서 뭐 백번 기념관이 나오듯이 그런 기념관이나 그 박물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폴 게티의 그 개인적 소장품을 했던 그 로스앤젤레스에 가면 폴 게티 뮤지엄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규모나 그 이루어져 나가는 것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만약 제가 네트워크로서 롤모델을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동양인이잖아요. 얼굴은 위에 아브라함 링컨하고 이 찌그러진 상인데 이게 바로 우빙지엔이에요. 한자로 하면 오병감인데
우빙지엔이 나는 최초의 네트워크 방식을, 멤버십 방식을 도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아편 전쟁이 나오고 그 마약 중간 도매상들이 마약도 막 다단계 방식으로 펼쳐나갔을 때 그거에 대비해 가지고 그 중국에서 나오는 동충하초 그리고 보이차를 제조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유럽에다가 판매를 하고 멤버십을 만들고 공유 수당을 제공하고 재구매 할인과 패키지 혜택, 그거를 최초로 시행한 사람이 바로 우빙지엔이. 그러니까 우빙지엔이 그 뭐 포브스 잡지를 만든 그 양아버지이기도 하고, 미국에 한번 가보지 않고 여기에 있는 미국의 소위 말하는 성공한 재벌들을 움직였던 사람이 바로 우빙지엔이기 때문에 뭐 네트워크 회사라든가 종합적인 토탈리티 그룹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그 우빙지엔이 어떻게 조직을 운영했는가, 어떻게 방식을 썼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롤모델을 정하고 롤모델을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난번 그 MBA 과정에서도, 디지털 MBA에서, 그리고 GNMU 고급 과정에서, 그 리더 과정에서도 얘기했던 거기 뭐 빌 게이츠라든가 뭐 잭 도시 아니면 잭 마윈 아니면 이게 그 제프 베조스죠. 아마존을 만든 저기가 그 지금의 알리바바 만든 그 잭 도시를 사람들이 몰라서 잭 도시를 보고 스티브 잡스라고 얘기해서 내가 이름을 써놨어요. 그 스티브 잡스 젊은 때 모습하고 비슷하잖아요. 해외에 가게 되면은 동양인들이 다 비슷하게 보이고 우리는 외국인들이 수염 나면 또 다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그 착시가 있는데 그 잭 도시는 트위터를 만든 사람이에요. 지금의 이제 그걸 만든 거고, 그 잭 도시 밑에 가 보게 되면 저분 사진도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사진마다 이제 틀리게 볼 수 있는 게 이게 델 캠퍼트 차입니다. 마이클 델이에요. 다음에 그 좌측이 1984년대 마크 주커버거 페이스북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뭐를 하고 있냐, 플랫폼을 하고 있는 사람,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이들의 삶이나 이들이 하고 있는 인지 역량이나 전략적 관리 역량이라든가. 그래서 제가 전략적 관리 역량, 인지 역량, 대인관계 감수성에서 안티들을 허용해라, 안티들이 이야기를 방을 폭파하지 말고 그걸 그대로 받으려고 좋은 살이 돋을 수 있게끔 우리가 뭐 갈등 관리를 제대로 해나가는 거, 난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것도 볼 수 있는 건데 나쁜 걸 보지 마라, 나쁜 걸 보지 마라 하는 특성 이론에 가까운 리더십들을 지금도 발휘하고 있는 게 많죠. 그 여기에 보게 되면 그 한국의 만약 롤모델을 창업해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창업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창업해서 최단 시간에 우리나라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이 바로 저기에 있는 그 애터미 박한길 회장이에요. 박한길 회장 어차피 리더로서 성과를 낸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러나 그 조직원들이 따르는 거, 외부에서 평가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하고 있는 영역에서 그런 그 롤모델을 찾는다는 것은 뭐 지금 뭐 1조 클럽에 이제 가입을 했으니까 그 엄청난 거잖아요. 다음에 그 옆에가 보게 되면 그 브레이크 마샬 론이죠. 이게 그 형제가 이제 시작해서 주차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시작한 누스킨 창업자예요. 다음에 여기 제네럴 바이오를 창업하고 이제 지코 비즈니스하고 지페스타 그리고 글로벌 6개국에 나가 있는 그 짧은 시간에 사회적 가가 그 공정 플랫폼이라는 유통을 만들어서 성공한, 그럼 사회적 기업가 중에서, 사회적 기업을 꿈꾸는 사람 중에서 제조 연구와 그리고 유통을 함께 원스톱으로 하겠다 하게 되면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기업의 영역에서 롤모델로 봐야 되는데, 나는 안타까운 게 마찬가지 박한길 회장이든 아니면 서정훈 회장이든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네트워크의 입장에서, 조직원의 입장에서 상하관계로서 리더십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자신이 영역에서 그거를 얼마만큼 잘 수행하고 있는 그 역량평가를 제대로 했을 때 롤모델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고. 다음에 저 하얀 옷 가운 입은 사람이 바이런 렌치 아니에요. 지금 유산화를 창업하신 분이에요. 이 사람은 그 면역학 의사예요. 의사인데 지금 회사에서는 손을 뗐죠. 그게 뭔 거면 외부 자본들이 이제 몰려오다 보니까 이제 그래 됐는데, 그래도 그게 분리가 돼 있어도 지금 상장돼 있거든요. 유산화가 나스닥 시장에서 주가가 지금 그 한
$90 안팎하거든요. 주당. 누스킨 마찬가지고 오늘 아침에 봤더니 $40 이 정도 하거든요. 한 주당 하는 거. 그 주식 하나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한 기업 분석 한 번도 안 해보면서 잘못된 리더들이 얘기를 통해서 전달하는 건 루머뿐이 안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루머들을 많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무슨 이제 뭐 사망했다로부터, 회사가 망했다로부터, 상호가 바뀌었다로부터, 그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안티들이 만드는 거예요. 안티들이 존재는 그거를, 저기는 제프 베조스가 온라인의 안티들의 존재를 이용해서 더 큰 회사가 될 수 있던 거, 그걸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는데, 그런 파괴적 혁신을 꾸는 사람들은 파괴적 혁신가를 롤모델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여기가 유대계 회사에서 플랫폼을 통해서 아무것도 플랫폼과 시스템 하나로 일조 클럽에 갔던 주네스 글로벌이라는, 거기에 이제 창업자 부부예요. 거기에 다음에 이쪽에 이제 아메이를 창업한 리치드 드보스와 이제 제벤 앤델, 이 두 분, 여기에서 함께 이제 사업을 통해서 재작년 한 3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죠. 이번에 이제 미주 비즈니스 투어를 하면서 이 동네를 가봤어요. 저기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이 본가가 있거든요. 텍스트 예거예요. 네트워커 중에는 그 라이프타임에서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린, 수당으로만 5천억이 넘는 소득을 올렸고, 그리고 출판, 저자, 투자 수당, 그리고 교육 시스템 수당 하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무슨 정신을, 바로 리치드 보스와 그 꿈이라는 거와 빌더십에서, 셀프 리더십에서 LDT 리더십의 좋은 모델이라고 봐주는 거예요. 당신이 되고자 하는 바를 뭐 하기 전까지, 결정하기 전까지는 현재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시다. 그거를 결정하는 게 빌더예요. 이제 제가 이제 유구하는 거. 그런 거하고, 이제 저쪽에 또 이제 네트워커 중에 많이 추구하는 롤모델이 그 시스템 책을 쓰고 이제 출판 수익만으로 큰 소득을 거둔 자조, 로버트 키오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거. 그럼 출판 기획 책을 쓰고 강의를 한다, 로버트 키오사키를 모델로 삼는 거 괜찮죠. 네트워커는 네트워커를 모델로, 마케터는 마케터, IT 기술자는 기술자 모델, 그리고 그런 걸 토탈로 해가지고 영역들이 이동해. 지금 교육자로 다 바뀌었잖아요. 해외 강의를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저도 때로는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고 싶고, 그 롤모델이 되었을 때 그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막중하기 때문에 한번 그냥 넣어봤습니다. 다음에 책을 읽으면서 고전 인문학에서 우리가 롤모델을 찾아볼 수 있죠. 경영의 지혜를 배우면서 그 책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 거, 삼국지 주요 인물 속에서 비즈니스 역량들, 이 사람은 뭐 전략가이고, 이 사람은 전술가이고, 이 사람은 협상가이고, 이 사람은 정말 기술적 특허받을 그런 게 탁월하고, 이 사람은 만드는 재주가 있고, 이 사람은 뭐를 잘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 뭐 조주, 관우, 유비, 제갈량, 조자량, 송건, 육선, 왕윤, 장비, 뭐 사마이, 뭐 원소, 동탁, 여포, 주유, 노숙, 이런 전략가들. 그래서 오늘의 진짜 핵심은 좋은 롤모델을 정하는 요령 6단계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롤모델을 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기가 하는 일이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게,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다면 영역을 나누는 걸 먼저 해야 된다는 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마케팅을 하고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면은 영업을 하고 있다? 내가 아니면 판매를 하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이 연구를 하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이 뭐 가르치고 있다? 뭐 학원 강사를 하고 있다? 책을 쓰고 있다? 뭐 여러 가지, 벤더를 하고 있다? 배달을 하고 있다? 용역을 하고 있다? 그 영역이죠. 그런데 롤모델을, 아르바이트를 롤모델로 잡는 거는 나는 조금, 그거는 좀 무리이지 않느냐. 그 시간 타임, 그 파트 타임이냐, 아르바이트라는 게.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 그 하는 일이라는 거는 대가와 보수에서 소득이 창출되는, 그리고 내 영역이 있는, 그리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그 권한과 책임이라는 게 분명히 따르는 그 일이 핵심이 뭔지를 아는 게 내 하는 일이 무엇이다. 그런데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담고 싶다는, 무엇을 담고 싶은지 이거를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는 게, 무엇을 담고 싶은지 해야 될 것들을 찾아내고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가 되고 싶은 리스트, 롤모델이 되었던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아니면 내가 할 일을 미리 이루어졌지 않은 자기가 되고 싶은 뭐 투비 리스트, 내가 되고 싶은 나, 미래의 나의 꿈, 그리고 나의 지표, 목적, 목표 이런 것들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성하는 이런 1, 2, 3이 바로 뭐냐면 빌더화가 돼야 된다. 빌더화. 스스로 되고 그리고 1번, 2번을 달성하고 그 이상이 돼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찾는 거.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고 서점에 가 찾을 수 있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또는 강의를 들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데를 찾아갈 수 있고 그걸 알려줄 뭐 멘토나 코치를 찾는 거 또는 멘토나 코치가 롤모델이 됐을 때 가장 이상적인 내 멘토가 나의 롤모델이야. 내 멘토가 나의 코치고 내 멘토가 내 코치가 나의 롤모델이니까 당신처럼 되고 싶다. 그것을 분명하게 한다면 이러한 것들 그러면 4번부터는 뭔가 하면 내가 정한 롤모델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 것을 찾아주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네 번째는 롤모델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과거에 롤모델이 어렵게 살았다니까 어려운 사람이 다 롤모델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어렵게 된 이유가 뭔지 그 여건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일어나는 과정들이 어떤 과정을 겪고 어떤 고통을 겪었고 어떤 기간이 고쳤고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알아볼 수 있는 건 자전적 에세이를 본다라든가 주변 평을 본다라든가 강의를 듣는다든가 아니면 제일 직접 만나보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프로 선수가 되려고 프로야구 선수에게 사인을 받고 만나고 하는 게 다 이런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기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검색하고 찾아보고 롤모델이 구체적 성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하려는 성과하고 일치한지 이런 걸 맞춰봐야 되는 게 그리고 진짜 담고 싶은 거 해내고 싶은 거를 글로 적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는 내 여건상 쉽지 않다. 그럼 이거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서 6가지 롤모델을 정하는 방법 이 방법을 제시해야만이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롤모델을 찾아라 하는 거예요. 그 LDT 리더십에 나오는 리더십의 역량평가라든가 기본 스킬 파워라든가 내공, 외공, 아성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빌더가 되고 빌더화되고 난 다음 셀프 리더십을 강화하면서 자기 개발을 통해서 자기 경영화 이루어진다면 그 과정에서 여러분을 따라 여러분을 롤모델로 삼는 분들도 생겨날 겁니다. 롤모델이라고 자랑하면서 그 롤모델이 만약에 이동한다 그러면 밑에도 같이 이동해야 된다는 결론 아니에요. 그럼 요 단계 요까지는 내가 롤모델 역할을 하고 요 다음부터는 단계별로 이때까지는 요 사람의 삶을 내가 롤모델로 삼고 여기서부터는 요렇게 삼고 10대, 20대, 30대, 40대를 세대별로 나눌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역별로 또는 뭐 지역별로도 나눌 수가 있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해외에 있고 그렇다 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롤모델을 찾으라는 거. 그래서 성공한 리더들의 특징 1강에서도 얘기했지만 항상 기본 스킬 파워. 그럼 나의 기본 목표와 계획 비전 기본은 바로 뭔가 비전 이거거든요. 꿈 목표 계획 한마디로 기본이 돼 비전화되어 있는가. 다음에 스킬 트레이닝 되고 익숙해지고 나에게 내 몸에 맞는가 자기화되어 있는가. 다음 파워 시스템이 있고 영역이 있고 프로세스가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추종자가 있는가. 이 기본 스킬 파워가 갖추어졌을 때 가장 위대한 리더가 되는 겁니다.